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완성도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참신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돋보였으면 좋겠고 아이디어의 포커스가 좀 더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들은 게 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제가 뭐 여러분 보고 크리스찬 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30분짜리 강의를 매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뻔한 텍스트인데 성경책이라는 거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다 다르게 내요. 그래서 이걸 이 각도로도 볼 수 있고 저걸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인데 되게 이야기 구조를 사람을 설득력 있게 하려는 게 그분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은 여러 번 들은 것도 있어요. 뭐 수예배도 듣고 뭐 이렇게 테이프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작업할 때 옆에 틀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제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제 책 같은 걸 보시면은 비유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해할 때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이분들이 2000년 전 얘기를 갖고서 혹은 5000년 전 얘기를 갖고서 스토리를 만드니까 그 이야기의 구성 스토리의 스트럭처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현대에 갖고 와서 과거의 시대적 배경과 이건 다르지만 그 이야기 구조를 현대에 갖고 와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재해석을, 재창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생각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제일 뿌듯한 거는 몇 년 고생, 저희는 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건축주 만나서 구상을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할 때까지 보통 한 3년 가까이 걸려요. 한 2, 3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초기에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가 실제로 현실로 딱 완성이 되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꿈꿀 때는 이러이러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좋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근데 항상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건축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한 20, 3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이 또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해프닝과 이벤트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됐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건물이 제 건물이면 더 좋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민망해요. 무슨 건축 철학을 논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모든 건축가들이 다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뭐 문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벽도 세우고 막 이러지만은 그런 많은 건축 요소들이 결국에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자연하고의 관계 혹은 나와 나 자신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규정하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일은 갈등이 많은 사람들끼리를 화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만 오면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이 안 좋은 친구들도 걔를 중심으로 해서 다 얘기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건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디자인된 건축은 사람들끼리의 복잡한 관계, 사회 내 갈등 구조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건축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면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제 돈도 아니고 누군가의 돈과 사회의 비용을 치르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가급적이면 더 화목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항상 디자인을 해요. 사실 제가 제일 살고 싶은 거는 이런 되게 극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 근처에 장소는 제가 살고 싶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는 저는 강남에 살고 싶어요. 강남에 CGV 있는 근처에 제일 살고 싶은데 도산공원 근처, 뭐 한강변 그런 데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만약에 진짜 돈이 많아. 그래서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뭐 재테크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럼 뭐 유엔빌리지 같은데 한강 내려다 보이는 마당 넓은 집에 살고 싶죠. 한 200평짜리 주택에 이렇게. 네,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제가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없는 정도로 부자면은 저는 그냥 강남의 극장 근처나 공원 근처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시골은 낮에는 좋아요. 밤 되면은 깜깜해서 할 게 TV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밤낮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클럽도 좋은 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아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네 마음 먹기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한쪽에서는 변화에 또 잘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인류라는 게 사실은 이런 변화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런 급변한 변화 같은 것들 상상을 해보시면 옛날에 수렵채집의 사회에 있다가 그때는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활 잘 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사냥 잘하는 사람. 그러다가 농경사회로 확 바뀌었어. 누가 제일 좋아요?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땅 많이 가지려면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공을 세우고 자기가 땅을 얻는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화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직업을 새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께서 계속해서 직업도 바꾸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인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제가 작가는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혁명이 계속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기술혁명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은 쇠퇴해요. 그게 아마 이안 모리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과 산업 활동이 막 늘어나게 되면은 환경도 나빠지고 하다가 그 시점에서 에너지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확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초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질 뻔한 데는 어디였냐면 송나라였대요. 근데 송나라에서 그 비슷한 석탄을 이용해서 확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기술혁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방에 있는 몽골족들에게 상납하는 데 돈을 많이 썼어요. 정치적인 이유에 돈을 많이 쓰면서 그러면서 사회혁명이 기술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망한 거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기술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거를 쭉 연대기표를 만들어서 봤는데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옛날에는 1000년에 한 번 기술혁명이 있으면 됐던 거고요. 500년에 한 번 있어야 되다가 100년에 한 번 있다가 지금은 거의 한 15년에 한 번 있어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생긴 다음에 지금 30년째 우리는 특별한 기술혁명이 없는 중간에 한 번 있다면 스마트폰이 한 번 나왔다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새로운 공간도 제시해야지만이 그게 사회 계층의 어떤 이동간 사다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쫓기면서 지금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성공했다. 그럼 그 다음 기술혁명은 1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술혁명은 7.5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 100년 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자기 모습을 바꾸면 됐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살면서 한 3번 정도는 자기의 직업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삶의 형식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결혼을 3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자기를 바꾸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소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나를 언제든지 5년 전, 10년 전에 믿었던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뀌는 시대에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 위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설계사무소를 한 지 10여 년 됐잖아요. 이제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시작한 지 그 정도 되고 실제로 건축 사무소를 다니면서 프랙티스를 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지난 3년만 보더라도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너무 복잡해졌고요. 심의도 한 2배로 늘었고 서류 제출하는 것도 2배 이상 늘었고요.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은 기술혁명이 정보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너도나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부분에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 의존하실 거예요. 그게 이미 뭐 계단 설계해라 그런 순간 계단 딱 치면 쫙 나와서 골라서 디자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옛날에 저희 때는 잡지도 없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서 새로운 걸 생각해내야 됐다면은 지금은 자료가 넘치니까 10층짜리 빌딩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10층짜리 빌딩들을 핀터레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한 100개도 넘게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학과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건축주들이 디자인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 건축학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너무 디자인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건축가가 잘못하면은 그냥 손발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건축가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자료 이외에, 정보 이외에 뭔가 내가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근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뭐 멘토라고 소개는 했는데 제가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는 순간 이미 15년 전, 20년 전의 트랙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트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토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건축가 출신들이 실제로 디벨로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뭐 기획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업태가 뭔지, 자기가 하는 일의 정의를 잘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